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거의 지난해까지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지난해 말부터 이번 해죠. 올해 들어서부터 다시 이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부진했던 2022년과 23년을 지나서 23년도 말부터 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였죠. 그래서 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동안 이렇게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다소 좀 답답한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제주 반도체와 좀 더불어서 반도체 자체, 이 반도체 자체의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직 좀 잘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들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선 이 제주 반도체의 22년, 23년 실적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 자체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그러한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향후에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너무나 방대한 산업이죠.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지만 이 영상 길이 관계상 오늘은 우리 여러분께 좀 짧고 굵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한 설명보단 좀 굵직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뒀으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주반도체의 실적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2월 28일에 이미 공시가 올라와서 아마 대부분의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저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해사업 연도가 23년도 연간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전 3년도는 22년,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숫자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22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 거의 17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23년도 때 161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거 증감률로 따지면 약 7.5%의 소폭 감소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22년도 연간 영업이익 보시면 28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엔 191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증감비율 거의 30%가 좀 넘어가는 수치의 감소세 여전했고요.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이치로 34.5%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2월 28일 날 공시가 올라오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좀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이 제주 반도체 자체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요, 영업이익의 변동 먼저 보시면 메모리 수요 감소 그리고 판가 하락에 의한 이익 감소였다. 그 매출액 부분 보시면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반도체 시황 약화 이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다 똑같이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바로 이 수요 감소라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순서를 보시면요, 이게 1번이고요. 사실 이게 2번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 시황 자체가 약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가 감소해서 판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익이 감소했고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 3월 5일자로 올라온 이 주주총회 소식 공고 보시면은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23년도 국내 반도체 수출은요, 전년 22년도 대비해서 23.7%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선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고요,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많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로 인해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 이 가트너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2023년 반도체 산업은요,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사상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무척이나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냥 반도체 이 산업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요 메모리 반도체 메이처인 모바일과 PC 산업이 지난해보다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D램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38.5% 감소를 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7.5% 거의 비슷한 수치의 하락이 있었죠. 이 제조 반도체의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한번 좀 보실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낸드 MPC와 낸드 플래시, 방금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낸드 MPC가 비율이 75%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낸드 플래시가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낸드 플래시가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낸드 플래시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무방해요.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 약 그냥 10% 잡고 하면은 거의 이 두 개에서 8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에 8% 하면 요거 다 더하면 거의 93%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세계적인 반도체 메모리 이쪽 산업의 부진에 대한 이 영향이 제주 반도체엔 조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IRS 글로벌 여기서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번 좀 보실게요. 2024년도부터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후반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2024년도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서버가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WSTS라는 조사기관에서는요, 전년도 대비해서 1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옴디아라는 곳에선 11.7% 상승을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 같은 경우에 16.8%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숫자만큼은 좀 다 다를지는 몰라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다 동일하게 지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조사기관별 조사 이 자료를 한눈에 좀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시면요, 역시나 23년도 추정치 같은 경우에 다 전부 다 저조하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다시 한번 성장을 할 것이다. 22년도에서 23년도로 올 때 이렇게 감소했던 이 수치를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또 이렇게 방금 보셨던 조사 기관 뿐만 아니라 이 마켓 리서치와 딜로이트 같은 경우 좀 보시면요, 마켓 리서치도 23년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좋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딜로이트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이 2024년도에 13% 정도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시장 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업 동향 마찬가지로 실제 동향도 그 흐름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오늘 영상 내용과 좀 번외적인 내용인데요, 제주반도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참여 자격은 23년 12월 31일 이때 이 주주 명부에 기재가 된 분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주반도체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시면요, 선착순 300명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주겠다라는 거, 이 부분 그냥 좀 번외로 챙겨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시장 조사기구인 가트너에서 마찬가지로 24년도 반도체 시장 16.8% 성장할 것이다. 메모리 영역은요, 여러분 66.3% 상승을 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뭐 당연히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이 제주반도체가 퀄컴하고 미디어텍 여기에 이 5G 관련한 IoT 칩셋, 이 저전력 메모리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높은 기술력을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에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과 조금의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찝어드리자면, 우선은 여러분 이 5G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AI도 있죠.
이 5G와 AI 기술의 성장, 이에 따라서 이 5G 통신 장비 그리고 AI 칩셋 등에 대해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 부분 관련된 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면서 상승이라기보단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뭐 센서, 제어 장치, 통신 모듈 등등등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똑같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우리가 영상 맨 먼저 이 제주반도체 관련한 실적, 22년과 23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당시 매출액이 약 7.5% 정도 좀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이 다음번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의 이 수요 감소가 거의 30%가 넘게 일어났던 걸 좀 보여드렸죠. 근데 이 30%와 7.5를 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제주반도체는 제주반도체가 갖고 있는 이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 이 적자폭이 아니라 감소폭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반도체 산업은 거의 30%가 넘어가는 감소치를 보여주었는데 우리 제주반도체는 7.5%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좀 있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물론 매출액과도 좀 연관이 있겠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등의 영향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30% 감소폭에서 우리 제조반도체는 7.5%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 제조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좀 더 보시면요. 이 WSTS라는 시장 조사기구에서 조사한 걸 이 삼성 KPMG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겁니다. 보시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할 것, AI 반도체 시장도 이게 확대가 되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전년 대비 13.1%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23년도 감소폭을 만회를 할 것이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WSTS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죠. 이거는 약 44.8%의 성장폭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핸드폰이죠,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수요도 이 제조반도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2024년 이 스마트폰 시장은요, 전년 대비해서 3.8%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 수요도 똑같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 굉장히 주가 차트가 너무나 대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21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제가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좀 땡겨 본 거예요. 다시 이 정도 확대를 해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이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간에 좀 큰 상승이 나와준 만큼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 제조반도체 주주님들 중에서도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좀 잘 모르시고 막상 막 올라가고 하니까 먼저 좀 손가락이 앞서서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읊어드리면 23년도 말이었죠. 약 23년도 12월경부터 좀 들어와서 온디바이스 AI 시장,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이런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1월달 들어와서 여러분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 관련주가 좀 일제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견인을 했었죠. 근데 사실 만약에 재료가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아마 상승은 여쯤에서 아마 멈췄을 겁니다. 1월달이 이쯤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재료가 더 붙죠. 여러분 TSMC. 이 TSMC 또한 실적이 좋아버리는 바람에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수급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다. 이렇게 이 글로벌적인 흐름에 의해서 좀 상승이 견인을 되다가 마지막엔 여러분 피날레를 찍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공개하기 전에 AI 기능을 탑재한 핸드폰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소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조금 관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굉장히 높은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와서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도 역시나 이 저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추세예요. 아직까지 추세 이탈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고점이죠. 고점 추세를 보시면요. 조금 이 고점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좀 그래도 여러분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 또 상승폭과 하락폭을 점점 줄여 나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러한 추세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 주면 거의 한 끝난 한 요쯤에선 다시 한번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거의 저가 기준에서 3% 정도 빠졌었는데 다시 요거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8%, 0.56%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약 2.5%가량 말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 핑크 색깔 라인을 여기 좀 제가 끄는 게 뭐냐면요. 이 박스권 횡보를 해주긴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해 보이는 라인을 제가 좀 미리 그어 놓은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500원입니다. 26,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참 거래가 활발한데 여기 밑에 있는 요 바로 밑에 있는 선이 25,000원 선이거든요. 25,000원 선. 사실 이 선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일 것 같아요. 지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또 이때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추세선이다. 그러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25,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 약 28,500원 요 근처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땐 이평선 중에서도 11선에 좀 추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때부터는 21선에 조금 더 가깝게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인 21선 라인 딱 그어보니까 약 28,500원 요 정도 구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느라 이평선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나마 전망상 이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계속 살펴보았죠. 이 반도체 시장의 전망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가지면 2차 대시세가 좀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충분한 자리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매끈하게만 상승하는 주식은 없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좀 한 템포씩 좀 눌러서 쉬어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겠고 단기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에 약 28,500원 근처에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차트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놓고 보자면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더 앞으로 더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혹시나 이 제주반도체에 신규로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25,000원 라인 제가 좀 중요히 보인다는 이쪽 라인 이쪽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나 아니면 요거를 이탈을 하나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 주체별로도 한번 좀 놓고 보시면요.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외인들이 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때 좀 이 개인분들이 좀 많이 당장 어제도 그렇고요.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약한 상승 하락을 좀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많이 이렇게 개인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이 투자 전략 중에서도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냥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보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이 제주 반도체, 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많이 좀 살펴봤고요. 이러한 것들 토대로 해서 제주 반도체의 이 주가에 관련된 이 전망들도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또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